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의 아파트는 인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새 아파트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로 몰려든 거죠. 매수해도 좋은 헌아파트와 매수하면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자, 최근에 일시적 이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조금 나오면서 요 정도 금액이라고 하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대선 후보자 두 분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또는 폐지 쪽으로 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갈아타기를 하거나 또는 뭐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해서 물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럴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고심이 많아지는 올 한 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오늘 재미난 뉴스를 하나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값 하향 안정세 본격화됐다. 5년 이하 신축 조정이 뚜렷해졌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전국 5년차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2년 6개월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3주차에 0.01% 굉장히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을 했어요. 하락 반전. 이후 8주 연속 하락 또는 보합을 기록 중이다. 전국 아파트가 지난해 연말부터 가격 조정에 들어갔지만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는 유독 강하게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10년 초과 아파트는 한 차례 하락했을 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다. 이유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에 민감한 신축 아파트가 더 타격을 입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출 규제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평균 아파트 10억 이상의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은 반면에, 반대적으로 6억대의 9억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반사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대출에 강한 게 보니까 좀 저렴한 9억 아파트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이제 작년의 아파트 가격인데 2021년도에 준공후 1년에서 5년차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9억 6,400이었어요. 약 10억 가까이 됐고, 10년 초과된 아파트는 6억 8천만 원, 약 7억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년 이하 10년 초과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2억 8천만 원에 달했다는 거죠. 자, 새 아파트들은 10억에서 조금 빠지는 거고, 5년 이내, 그 다음에 헌아파트들은 7억에서 조금 2천만 원 빠지는 금액이었어요. 요 가격 차이가 2021년도에는 2억 8천만 원의 가격 차이가 났는데, 요게 2020년에 봤더니 2억 6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만에 2천만 원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벌어졌고, 요게 2022년도에도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사인 거죠. 자, 이제 10억과 7억. 왜 이 금액이 이루어졌는지부터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요겁니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3억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10억짜리가 새 아파트고 7억이 이제 헌아파트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의 정답이 있어요.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경우에 공사비가 한 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헌아파트에다가 2억 정도의 내 돈을 부담하면은 9억 정도면 새 아파트가 바뀌는 게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새 아파트가 10억이고 리모델링 내가 2억 들여서 9억의 새 아파트로 헌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꿀 수 있으면 프리미엄 1억 정도는 붙는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리모델링 자체가, 구조 자체가 새 아파트보다 사람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10억과 9억 차이는 저는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한 3억 정도의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쭉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격 차이가 이보다 더 많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 아파트하고 30년 이상 된 헌아파트만 샀어요. 30년 이상 된. 그 이유가 뭐냐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15년 차에서 25년 차 된 사이의 아파트들은 집은 되게 낡았는데 10년, 15년이 지나지 않은 이상에는,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는 이상에는 새 아파트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낡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의 아파트는 인기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새 아파트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로 몰려든 거죠. 근데 왜 갑자기 15년차 전후의 아파트, 20년차의 아파트가 인기가 이렇게 많아졌을까? 바로 정부에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법안을 들으면서 여기에다가 얼마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면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계산이 쓰면서 가격대가 생기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새 아파트 10억, 그 다음에 리모델링 아파트는 7억이라고 하는 가격대 차이가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요 7억
20대의 헌아파트, 낡은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재건축 아파트는 대지 지분으로 매수하시면 돼요. 이 리모델링이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매수하셔도 되고 어떤 거는 절대 매수하셔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매수해도 좋은 헌아파트와 매수하면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억대 이하의 헌아파트들, 앞으로 점점 가성비가 좋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이 헌아파트들 같은 경우 어떤 걸 매수하면 될까? 어떤 걸 매수하면 안 될까? 일단 매수 안 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단지가 작은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가 작은 것들은 리모델링 자체가 일단 힘들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지방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단지가 적은 거는 투자 가치를 높게 보지 않는 게 좋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은 공급이 워낙 적기 때문에 단지가 작은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왜 단지가 많은 것들의 인기가 조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서울도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단지가 작은 것들 공급이 많아지고, 또 재개발이라든지 모아주택을 통해서 단지가 좀 큰 것들이 공급이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자들이 공급 많은 걸로 몰려가다 보니까 단지가 작은 것들은 점점 인기가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단지가 작은 것들은 3년에서 4년 정도만 보유하시고 이후에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아타기를 꼭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가 작은 것들은 헌아파트를 매수를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길게 생긴 구조들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리모델링이 제가 안 되는 거는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긴 것들은 리모델링은 가로로 면적이 늘어나요. 가로로 이렇게. 그런데 가로로 여기서 가뜩이나 긴데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굴형 구조가 돼서 이거는 거의 못 쓰는 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가격 부분입니다. 가액이 낮은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새 아파트하고 헌아파트 금액대가 70%가 차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헌아파트가 5억이라고 한다면은 새 아파트가 5억이라고 하면 헌아파트는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다가 2억의 리모델링 비용을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총 비용이 5억 5천이 돼요. 그러면 새 아파트 가격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낮은 거는 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을까? 반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반대로. 앞으로 수요가 좀 격차가 많이 벌어서 가성비가 좋아지는 헌아파트. 아까 제가 단지가 적은 거를 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단지가 큰 거일수록 유리하다라는 걸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리모델링이나 개발됐을 때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단지가 큰 것들, 좀 돈을 더 주더라도 내가 좀 무리해서라도 단지가 큰 걸로 옮기시는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 두 번째로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리모델링을 가로로 제가 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그럼 세로로 길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세로로 긴 집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정사각형에 최대한 가까운 그런 모양이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늘어나더라도 2배 이상, 3배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좀 정사각형에 가까운 구조를 찾으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금액 부분입니다. 금액 부분. 제가 금액이 아까 제가 5억짜리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5억짜리 힘들어요. 그러면 10억에 헌아파트가 7억이라고 한다면은 추가 부담은 2억을 내기 때문에 수익이 적지만, 헌아파트가 주변에 새 아파트가 10억인데 헌아파트가 6억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가치가 있어요. 2억을 부담하더라도 최소 1억 이상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억일 때는 어떨까요? 20억일 때는 헌아파트가 14억이어도 내가 추가 부담금 2억을 부담하더라도 최소 프리미엄이 2억 이상, 16억이니까 P가 한 3억 이상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20억짜리 새 아파트가 있는 주변의 헌아파트들은 오히려 인기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강남처럼 30억짜리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은 어떨까요? 헌아파트가 만약에 21억에 존재한다면 똑같아요. 공사비는 추가 부담 2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P가 못해도 6억 이상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니자만 나오더라도 이런 아파트는 P가 3, 4억 바로 그 다음날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하고 헌아파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유리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잘 살펴보면은 적은 지역이 있고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잘 골라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투자, 조금 더 안전한 투자. 많은 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끊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여러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런 시기가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8억으로 뛰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내가 원래 갈아타려고 했던 가고 싶어하는 지역 10억짜리 아파트는 15억으로 뛰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예전에 5억 정도 보태면 갈 수 있는 금액이 이제는 7억을 보태야지 갈 수 있는 상급지로 이제 바뀐 거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갈아타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15억짜리 아파트가 가만히 있거나 14억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시점인데 8억짜리 아파트가 12억으로 만약에 뛸 수 있다고 한다면 12억짜리 아파트를 팔고 14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적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뛰지 않을 때 뛸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거나 별도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들 같은 경우 특별하게 뛰는 지역이 따로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재테크를 성공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적기가 생겨요. 왜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14억짜리가 20억으로 먼저 뛰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강남이나 서울의 강북의 아파트가 작년만 하더라도 가격차가 많이 좁혀진 상태예요. 이런 시기에는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던 시기인 거죠. 그러나 지금 다시 올해부터 또 벌어지게 된다면 또 영원히 갈아타기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급지로 갈아탈 좋은 타이밍 앞으로 3, 4년 동안 한번 노려보신다고 한다면 뭐 재개발을 통해서든 뭐 빌라를 통해서든 오피스텔을 통해서든 아니면 신도시를 통해서든 좋은 기회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기회들은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재테크 공부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해보십시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이 나서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